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누가 한 얘기냐? 같이 보시죠.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지금 2차 종합 특검 지금 이 관련해서 권창영 변호사가 지금 이미 특검 사무실로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 종합 특검 추천이 민주당에서도 올라갔었는데 혁신당 이 변호인이 이 혁신당의 후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당시 추천이 누가 됐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요. 혁신당은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건 권창영 변호사였었죠. 그래서 민주당 추천이 아니라 혁신당 추천을 했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다시 가볼까요? 네,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요 밑줄 같이 볼게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대체 아니 전준철 변호사가 왜? 라는 건데 중앙일보 같이 보시죠.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18명 호화 변호인단 꾸렸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은 말하는 이 진술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한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재판에서도 검찰 가서도. 그랬는데 그랬었던 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전준철이었었다라는 거죠. 전준철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김상일 위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경로 뭐 이런 얘기는 뭐 종종 나왔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는 강한 불쾌감, 뭐 화를 냈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전준철이라는 사람에게 저는 집중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대통령을 전국의 중심에 놓고 고민을 했느냐, 배려와 존중을 하면서 당을 끌어갔느냐, 저는 이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특검을 전준철 변호사를 할 수도 있죠. 일을 잘하고 그 특검을 잘 이끌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김성태 변호인이 됐다는 건 분명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오해 소지를 없애는 정부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준철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해 소지를 없애는 정무적인 작업이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이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성공이나 정부의 성공을 좀 앞에 놓고 내지는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쌓여왔고 그것이 여기에서 분출이 된 거 아니냐 한꺼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한번 했다는 것이 좋은 글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도 저는 사실은 평론가로서 저는 좀 약간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잘못했다. 왜? 이 정도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고려하는 당의 어떤 주도권 행사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이런 사안이 아닌 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이 그동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이 청와대, 이 현재 국정 전체를 우선순위로 놓고 여기에 서포트한다는 생각으로
이 항상 일을 진행을 해나가느냐 아니면 당이 뭘 한다라는 당이 우선으로 보는 거냐 이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준철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게 여기서 딱 폭발을 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화를 냈죠. 이재명 대통령.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 인사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직접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사실 전준철 변호사 제가 추천한 겁니다. 제 책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준철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탄압을 좀 받았는데 소신 있고 사실 유능한 검사긴 합니다. 이거 제 잘못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또 글을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여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에서도. 근데 그 정도면 박수현 대변인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직접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직접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성윤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일단 어제는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고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어떤 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집권 여당으로서 약간의 안일함이 있지 않았는가. 특히 인사를 검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왜 이번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소위 이 법사위원들한테도 또 자문을 같이 구하고 같이 이 인적 풀들을 논의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도 처음이지만 또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당정 간의 어떤 이것이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진화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냐. 뭔가 사과의 뜻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고위에 또 이성윤 최고위원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성년 조계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을 안중에 놓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당이 이런 인사 추천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대통령, 정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는 정말
뭐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큰 혼란만 이야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관리의 실패라고 보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지도부가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해라 라고 이건태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죠. 자신의 SNS에도 똑같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잠시 뒤면 최고위가 열릴 텐데 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할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죠. 황명성 최고위원 뭐라고 했느냐. 이거 대통령을 모욕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강덕구 최고위원. 최소한의 검증 안 된 일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굉장히 세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 사실 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 당시가 친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R을 구분하는 그 상황이 됐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비명행사였었죠. 그걸로 이어진 게 체포동의안 가결이었었는데 이건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이성윤 최고위원 잠시 뒤에 있을 최고위에서 사퇴할까요?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친청계 사람이 한 명 빠지면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좀 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 이게 특검의 원칙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아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특검하면 안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사람 특검 자체가 된다는 겁니까? 특검의 기준이 뭐죠?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본질은 뭐냐? 특검을 왜 하느냐? 이유 불문하고 전 정부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안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압받은 사람 무조건 될 자격이 있다고 국민들 앞에서 다 자복한 겁니다. 이건 뭐냐?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이란 거거든요. 재탕 특검이고요. 지방선거를 위한 특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 틀 안에서 싸울 때는 그 큰 못 보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야, 특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진실이 드러났다. 민낯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런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뭐 오가는 공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거는 이건 결국 정치 검찰, 정치 특검을 임명을 한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사실 당내 이 민주당과 이 여권 안의 이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우린 이거 보면 이래서 또 화가 나요라고 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 요거 한 건이 아니다. 그간 누적되어 온 게 좀 폭발한 거 아니겠느냐. 뭐가 누적이 됐느냐 볼까요? 또 어떻게 보면 그간 시그널이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건 뜻밖이다 이래저기네 강한 메시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이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농반으로 해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었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청래 대표의 대답은 우리 모두 친명, 친청와대, 친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정 대표 조국 표시나 합당 공개안 제안에 발표하는 시점 몰랐다. 뜻은 알고 있었지만 몰랐다. 시점은 몰랐다. 그리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까지 이게 누적이 차곡차곡 되어다가 뻥 하고 여기에서 터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건데 아까 저희 일면에 사면 초과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주십시오.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 얘기는 분명합니다. 합당 고민 깊어지는 정청래 조국 13일 넘기면 합당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즘에 정치권 약간 트렌드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다들 이렇게 시한을 정해요. 3일 안에 뭐 얘기를 하고 13일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자꾸 시한을 정합니다. 근데 이 시한 안에 13일 안에 그럼 답을 정청래 대표는 또 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12일에 뭐 의원총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결과 봐가지고 또 조국을 못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합당에 대해서 또 친명 청와대 쪽에서 워낙 반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신자에다가 반란에다가 막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까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각에 있는 김성태 변호인을 어떻게 보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진짜 불쾌한 일이죠. 이게 나를 엿먹이려고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특검 임명하려고 하면 법사위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 최고 상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과 합당한 거 똑같은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위하고 추천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나를 저걸 뭘로 보지? 하는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아까 CG에서 쭉 서로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거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공소청인데 수사 보완 요구권을 주냐,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느냐. 근데 대통령은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하고 강성 의원들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이런 방구도 않고 정부안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더군다나 관세와 관련해서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거에는 굉장히 뒷받침 안 해주고 맨 쟁점 법안 막 이런 것만 통과시키고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은 대통령 지지도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한데 마침 이 기회에 불쾌한 걸 불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 얘기를 하면 말미암아서 조국 혁신당과 어떤 합당도 네. 사실은 조금씩 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요. 네. 결국 합당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짧게 김 대변인님 지금 보면 내일 합당 의총을 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합당 의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원들께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합당 논란에 대한 진솔한 대화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정청래 대표의 구상과는 좀 거리감이 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까지 묻기에는 지금 상황의 심각도가 좀 더 커진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진행시키는 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는 형국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늘 들으면서 나온 얘기가 또 출구 전략 얘기가 지금 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게 합당이 아니라면 어떤 출구 전략으로 또 이 상황을 또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한 얘기들이 아마 오늘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